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한때 박지성의 포지션 경쟁자로 불렸지만 맨유의 에이스로 성장해 짧지만 강했던 탑 클래스 윙어, 보급형 호날두라는 이름이 있었고 극심한 기복이 있어 망난이란 비난이 있었음에도 결국 퍼거슨 감독의 지도 아래 리그 베스트 윙어로 성장한 맨유 팬들의 애증의 선수 루이스 나니입니다. 아프리카 서쪽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나라 카보베르데란 나라를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과거 포르투갈 지배 아래 녹색의 해안이란 이 섬에서 1986년 11월 17일 루이스 나니가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포르투갈로 이민을 갔던 막내 나니와 9명의 가족, 그러나 5세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12세 때 어머니마저 나니를 남겨놓고 네덜란드로 떠나가 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나니는 이모 안토니아 손에 길러질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나니의 본명은 루이스 카를로스 알메이다 다 쿠냐로 이모와 살면서 나니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고 새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불우했지만 이웃집 친구와 축구를 통해서 축구에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이웃집 친구가 훗날 베식타스로 이적을 하게 된 마누엘 페르난데스였습니다. 한편 나니의 친형이 한번 테스트나 보자라는 장난어린 추천에 14세 때 들어간 클럽이 바로 레알 마사마라는 클럽이었습니다. 형과 함께 테스트에 덜컥 합격해 들어간 이 팀에서 약간의 돈과 먹을 걸 주자 나니는 축구를 잘만 하면 돈도 생기고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니가 포르투갈의 명문 스포르팅에 들어갈 수 있었던 해가 바로 2002년 16세 때였습니다. 나니의 재능은 스포르팅에서 꽃을 바로 피웠는데 당시 맨유로 이적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비교되며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 각광을 받습니다. 1군 팀에 들어간 시기는 2005-2006 시즌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1군 콜업이 되고 난 뒤 그가 곧장 주전 선수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카를로스 마르틴스의 후보로만 뛴 것이었죠. 그러나 2005년 10월 파울로 벤투라는 감독이 오고 나서부터 나니의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에 나니는 32경기에 출장해 5골을 기록하는 등 이제 갓 데뷔한 신인치곤 놀라운 모습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나니의 프로 2년차는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포르투갈 2006년 9월 이달에 선수에 뽑혔고 리그 초반 5경기에서 3골 3도움을 기록한 것이었죠. 스포르팅에서 나니는 무팅용과 함께 주가를 올리던 유망주였습니다. 윙어로서의 재능과 어린 나이임에도 간결한 플레이 때문에 당시 볼을 끌기로 유명했던 호날두, 쿼레스마와 확연히 다른 스타일의 선수였습니다. 다만 거친 몸싸움에 약한 피지컬이 조금 부족해 잉글랜드 리그에서 당시 돋보이던 아런 레넌과 비교 대상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맨유는 스포르팅과 2003년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 많은 맨유 팬들은 나니가 맨유로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당시 데뷔한 지 2년밖에 안 된 나니는 맨유의 러브콜을 받게 됩니다. 나니가 긱스의 후계자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당시 이적을 한 지 얼마 안 된 박지성이 왼쪽을 뛰고 있어서 나니를 양측면 어느 자리에 둬도 좋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포르투갈 국대에 2006년 데뷔했던 나니는 오른쪽을, 호날두가 왼쪽을 뛴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나니가 양발을 꽤나 잘 쓴 축에 속해서 메리트가 많은 선수였습니다. 2007년에 들어서면서 박지성이 부상을 당하자 나니를 대체 윙어로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니를 영입하고 싶은 팀은 맨유뿐만 아니라 인터밀란, 레알 마드리드, 미넨, 첼시, 아스날 여러 클럽들이 존재했고 실제로 챔피언스리그에서 미넨, 인테르, 모스크바를 상대로 팀의 중추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 나니의 몸값은 꽤나 많이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나니의 바이아웃 금액은 약 321억. 맨유와 나니가 연결되었다는 소식에 국내 뉴스들은 맨유, 나니 영입, 박지성 입지 흔들, 나니는 어떤 선수, 지성, 나니, 긱스의 후계자는 나, 박지성 나니 영입으로 이적 가능성은 등등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니의 소속팀 스포르팅은 나니를 결코 싼 가격에 넘기질 원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스포르팅은 포르투갈 내에서 빅3 중 3인자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기껏 키워놓은 사브로사가 벤피카로 이적을 해버리고 쿼레스마는 포르투의 에이스로 바뀌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나마 잘 키워서 판 선수가 휴고 비아나 정도였으니 말이죠. 스포르팅은 우승이란 꿈이 있었지만 맨유가 엄청난 거액의 돈 보따리를 들고 오는 이상 더 이상 안 팔 수가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나니의 맨유 협상이 타결된 시점은 2007년 5월 말이었습니다. 나니가 맨유를 결정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17세 때 잉글랜드 프리시즌을 갔다가 올드 트래포드 방문에 크게 매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난이 한 명만 판 게 아니라 스포르팅은 안데르손까지 엮어서 도합 704억에 판매하는 대박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난이 한 명의 몸값만 400억을 육박했는데
당시 박지성의 가치가 228억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9세의 나니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호날두와 같은 포르투갈 팀 융화 출신 때문에 이 둘을 비슷한 스타일로 엮었지만 당시 나니와 호날두의 스타일은 서로 달랐습니다. 굳이 포르투갈 내에서 따지자면 나니는 희망 사브로사에 가까운 스타일이었습니다. 곧장 사람들은 박지성이 낫냐 나니가 낫냐라는 논쟁을 도마 위에 올립니다. 그러나 나니가 맨유로 와서 첫 경기를 뛴 뒤 사람들의 시선에 조금 변화가 생깁니다. 나니는 나니대로의 장점이 있고 박지성은 또 나니에게 없는 장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퍼거슨 감독이 이 선수의 장단점을 잘 파악해서 경기에 따라서 기용을 다르게 할 것이란 예상들이 나옵니다. 첫 시즌에 41경기에 출장해 4골을 기록했고 팀이 10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타이틀을 차지한 첼시와의 승부차기에서 5번째 키커로 득점을 해내는 등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흠이라면 2008년 5월 4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상대 선수의 앞면을 머리로 들이받아 레드카드를 받은 장면이었습니다. 아스날과의 FA컵 경기에선 골을 성공시킨 후 공중제비를 돌고 한발 트래핑 묘기를 부리며 상대팀 기분에 아랑곳 없이 즐거워해 상대 선수 질베르토 실바가 한 번만 더 그런 짓을 하면 발로 차버릴 것이라고 분노했을 정도. 리듬해인 2008-2009 시즌엔 나니는 힘든 한 해를 보냅니다. 탐욕스러움과 패스를 하지 않고 개인기를 부려서 국내 팬들에겐 특히나 단단히 지켰던 나니. 하지만 나니의 입지에 큰 변화가 생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2008-2009 시즌 이후 팀의 에이스였던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한 것이었죠. 새로운 기회를 받은 나니에게 큰 책임이 아닌 책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퍼거슨 감독은 그만큼 나니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안토니오 발렌시아를 영입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나니의 2009-2010 시즌 활약은 리그에선 27경기 3골 10도움, 챔스 8강 바이에른 뮌헨전 2골을 기록하는 등 훌륭한 활약을 했지만 부상으로 52달의 가량의 시간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2011 시즌 나니는 본인 축구 인생 최고의 정점에 서는 활약을 하게 됩니다. 2010 월드컵을 앞두고 당한 부상 때문에 월드컵 출전이 불발되었지만 나니에겐 그만큼의 자신의 몸을 만질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리그 33경기 9골 19도움의 절정의 기량을 뽐낸 것이었죠. 한때 국가대표까지 포함해서 모든 경기에 61경기 14골 26도움. 이렇게 나니는 그의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손상에 선정되기에 이릅니다. 과거 호날두가 맨유로 이적을 하고 나서 뛴 초반 100경기와 비교하면 오히려 나니의 활약이 훨씬 더 좋았을 정도. 다음 해에도 맨체스터 시티가 리그 우승을 극적으로 가져가 우승은 놓쳤지만 나니는 2자릿수 도움에 또 성공을 하면서 기대에 부응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라이언 긱스는 인터뷰에서 나니는 기복을 줄여야 한다며 뼈있는 말을 전합니다. 나니가 스탯상으로 뛰어난 활약을 했는 건 분명했지만 2012-2013 시즌 호날두의 그늘을 벗어나오기 힘든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골 3도움에 그쳤고 2013년 2월 주급 1억 5천의 재계약도 거절하면서 이탈리아행 이적설이 급부상합니다. 평소 퍼거슨 감독은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하는 확고한 철학을 가진 감독이다 보니 나니를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자세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니가 공격 시 팀의 해결사 역할을 해주긴 했지만 재계약 협상이 길어지고 퍼거슨 감독에서 모에스로 바뀌고 나선 부상과 팀 내 입지 불안으로 2013-2014 시즌 단 11경기 출장에 하나의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하고 맙니다. 모에스 감독이 리그 7위라는 악몽같은 순위로 경질되고 후임 감독 바나르게까지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나니는 2014년 여름 다시 기회를 찾아서 고향으로 떠나게 됩니다. 고향 클럽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마르코스 로우를 영입하면서 조건의 일환으로 임대를 떠난 나니. 이곳에서 제도약의 꿈을 키운 그는 2014-2015 시즌 7골 6도움을 올립니다. 당시 그는 22라운드 원더골을 넣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인터뷰에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랬고 또 골을 넣어서 감사하다며 감정에 북받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나니는 간절한 선수였던 셈이었죠. 맨유 복귀는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였습니다. 루이스 바날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고 프리시즌조차 기회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2015년 7월 6일 페네르바체 이적을 마지막으로 나니의 맨유 8년 생활은 막을 내립니다. 터키로 이적을 하면서 축구 팬들의 관심은 떨어졌지만 터키 리그의 제왕으로 2015-2016 시즌 12골 13도움으로 화려하게 부활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이런 활약을 바탕으로 1년 만에 발렌시아로 이적을 하며 다시 빅리그 입성에 성공을 합니다.
당시 나이가 30살이었지만 유로 2016 활약이 이파탕으로 깔리면서 이적료 106억을 기록하며 이적을 합니다. 발렌시아에서 시즌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데 이어서 라치오 임대 시절 스포르팅 임대까지 결코 줄지 않는 축구력을 과시하면서 2019년 미국 무대까지 진출합니다. 라리가, EPL, 세리에A까지 어느 리그를 가든 금세 적응을 하며 활약을 했던 그의 미국 무대 활약상은 어땠을까요? 역시 기대했던 대로 최고의 활약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토토를 하는 사람들이 올란도의 나니의 출전 여부를 보고 배팅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만 35세의 나니는 세리에A 베네치아로 이적을 하면서 빅리그에서 황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베네치아 데뷔 1분 만에 도움으로 기록한 나니, 과연 강등 위기에 처한 베네치아를 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머리카락이 적을수록 축구 실력이 올라간다는 속설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으로 한때 축구 인생 최대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선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